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참 쉴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쉬어도 되는데 옛날에 유재일 씨가 저한테 그 방송 실방 올린 적 없었거든요. 아니, 못 올렸을 거예요, 그때. 암튼 제가 앞으로 그 실방 채팅에 참여 안 하고 그럴 테니까 차단하라고 그냥 눈팅만 하거나 하고, 그 다음에 또 눈팅하다가 못 참고 껴들 수도 있으니까 차단하라고 그랬었는데요. 그 차단해달라는 얘기는 문자로 했었습니다, 그날 밤에. 근데 뭐 얘기를 길게 할 건 없고, 그때 저한테 유재일 씨는 저한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넘겨짚는 거지만 만에 하나라도 강물 아줌마하고 유재일 씨가 그때 한참 지금처럼 이상한 얘기 하기 전이죠. 그때 무슨 정치권과 사회운동권을 아우른다는 지하 정치 조직 5에 대해서 막 폭로하고, 제가 민주당 내의 구더기 떼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 다 옛날 운동권 출신들이 많죠, 거기를 막 얘기하고 이럴 때 혹시 저하고 엮일까봐 소통을 기피하거나 그럴까봐 아마 제가 넘겨짚기로는 민주당 그 구더기 쪽에서 엄청나게 감시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아니라 유재일 씨를요. 저는 영향력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힘들어갖고 저한테 폭발했었을 텐데요. 그때 오늘 이 방송 또 못 올리겠네 이러면서 제가 뭘 질문을 했었거든요, 유재일 씨한테. 어쨌든 그때 문자에서 유재일 씨가 저한테 굳이 유튜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왜 아줌마가 설치냐는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는 제가 유튜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할 수밖에 없다고. 그게 4월이었나? 근데 지금은 정말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 아들애가 절대 그만두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고 엄마가 이런 얘기 다 하는 게 조금 무서운데 이랬더니, 이제 우리 아들은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그야말로 못 먹어도 고니까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판단을 못할 것 같을 때 이런 원칙, 그다음에 제가 워낙 쫄보라서 그 원칙과 관계된 이런 거는, 우리 애가 아직 고2지만 우리 아들의 의 판단을 믿고 그러니까 믿거든요. 저하고는 성격이 참 엄청나게 많이 달라서 천만다행입니다. 서론이 길어졌는데요. 이거 뉴라이트라는 인간들, 그러니까 이 뉴라이트라는 게 글로벌 네오콘 엘리트 쪽이랑 본래 꼴보선, 그러니까 미 제국주의하고 일본 제국주의가 합쳐가지고 대행 세력들, 적폐들,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 지사님 포함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이재명, 조국, 윤석열을 완전히 결사항전의 자세로 뒤흔드는 이쪽이, 제가 이제 고뇌하는 인자들이라고 불러보는데요. 인자라는 말이 사람의 아들, 예수가 자기 자신을 성경에서 부른 거죠. 사람들은 전부 다 신의 아들, 딸들이라고 얘기했던 예수. 부처님도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죠. 어쨌든 이 나쁜 놈들이, 이 썩을 놈들이, 이 악마들이 고뇌하는 인자들을 올가매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한 지가 좀 한참 됐습니다. 이거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유재일 씨하고 관계돼서는. 뭐냐 하면, 일단 그렇게 엄청나게 저 같은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그러니까 의사소통하면서 의기투합 이런 거를 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감시하고, 그것만 제가 깨달았지만
유재일 씨에 대한 압박이 과연 그것뿐이었을까요? 그 민주당의 적폐들을 그렇게 빵빵 터뜨리고 있는데, 근데 더하기 이제 그 유튜버들은 저는 유튜버 아니에요. 저는 그냥 뭔지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유튜브에다 방송을 올리고 있긴 하지만 저의 정체성이 뭔지 저는 제가 아줌마라는 거 빼고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 빼놓고 유튜버들을 올가매는 방법은 구독자 수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봤던 그 유재일 씨의 구독자 수는 완벽한 정체 상태였습니다. 완벽한 정체 상태. 그러고 이제 그거를 유재일 씨는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었고 1인 유튜버로서 그 10만이 넘어가게 구축한 사람은 자기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2017년 대선 때 그때 조회수는 정말 엄청났었다. 이렇게 굉장히 속상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압박을 합니다. 흔들리게 만드는 거죠.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말을 계속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해방 직전에 변절하고 뭐 이랬던 영화 주인공이 혹시 얘기했나요? 왜 그랬어? 물어보니까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 일본이 망할 줄 몰랐기 때문에 막판에 일본 편에 붙었다. 이거 혹시 그 이정재가 한 얘기인가요? 그 엄청 히트쳤던 영화 제목 생각 안 나요. 아무튼 그 여자 저격수 나오는 영화 거기서요. 정치권엔 이런 사람이 없을까요? 저는 송영길 의원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그러니까 그 우리 대통령님이 이제 요번에 당선되실 때 그 선거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 캠프의 뭐 총대장이 송영길이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근데 너무 웃겼던 거는 이제 그 2018년 당대표 선거 때 이제 그 부정선거였다고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많이 질렀잖아요. 그러고 진짜 노회찬 의원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눈에 불을 켜고 누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그걸 뒤질라고 막 그러면서 그때 진짜 KBS하고 JTBC 뉴스를 동시에 보기 위해서 막 JTBC 앱을 깔고 아무튼 난리를 치면서 그 한 달을 보냈었는데, 아니 중앙일보가 왜 이해찬을 띄우냐고요. 이해찬을 뭐 공격도 아니고 그때 게 뭐였냐면 그 늙은 세포가 뭐 다 떨어져 나가고 새 세포가 돋듯이 뭐 세대 교체인가 뭐 송영길도 적은 나이가 아닌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김진표 이해찬보다는 젊은 나이인가요? 그때 그게 중앙일보에 그 기사가 뜨면서 와 댓글 부대가 붙어 있더라니까요. 그 네이버에서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압박을 당하는 걸 보고 송영길 의원 제 방송에서 편을 많이 들었었죠. 근데 그때 이제 또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작년인지 올해인지 도대체 그 송영길을 어떻게 압박을 하나 적폐 세력들이 그게 궁금해가지고 기사 검색을 하다가 엄청 재밌는 걸 봤었는데 우리 대통령님이 취임하신 직후에 조선일보에서 뭐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들 이래갖고 온갖 사람들 얘기가 다 나오는데 너무 웃긴 게 송영길 이름이 없어요 거기. 그 대통령 그 총본부장인지 뭔지 그거였고 대통령 그 문재인 캠프에 그러고 그 이게 나라냐 나라를 나라답게 그거를 자기가 선거 최종 뭐 구호로 자기가 정했다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 당대표 후보 공개 토론에서요. 마지막 거가 취소된
몰랐어요. 그게 그 마지막 일정 잡혔던 게 취소된 걸 보면서 아, 이해찬하고 김진표가 할 말이 너무 없어서 말빨에서 송영길한테 너무 심하게 밀려서 저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MBC인가 KBS에서 공개 토론 낮에 잡혀 있다가 마지막 게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그 토요일 날 당대표 선거 다 모여갖고 하는 그때요. 제가 부정선거라고 막 난리쳤던. 그렇게 왕따를 시키고 압박하고 고립시키고 언론에서 절대 띄워주지 않고 어떤 뭐 잘한 거, 실적 이런 것들을 절대로 국민들이 모르게 하고 그럴 때 버텨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뭘까요?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 지금 현재 우리 식대로 이걸 바꿔보면 우리 촛불 국민들과 문재명, 그 다음에 조국, 윤석열 이렇게가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촛불 국민 equals 문재명인데, 그러니까 문재명이 이길 줄 몰랐다. 국민이 이길 줄 몰랐다. 이게 되나요? 국민에 대한 믿음 이전에 국민을 위하는 국민파, 진짜 국민파요. 좌도 우도 아니고 진짜 국민파. 그 다음에 자기의 권력욕을 앞세우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이낙연하고 송영길 얘기를 또 한 번 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무엇을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유재일 씨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제가 이거를 누구를 꼴값을 떨면서 비판을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국민과 함께 가야죠.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설사 우리가 지더라도 그 영화에서 나오는데 왜 싸우냐 그랬더니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런 대사도 나오죠. 제가 그 배우를 안 좋아해서 그 인기 많은 여배우를 안 좋아해서 지금 이름을 아는데도 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아, 저도 좀 싫어하는 사람은 진짜 싫어하거든요. 이기든 지든이 문제가 아니라 싸워야죠. 끝까지. 누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진짜로 국민 편에 서서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시는 올바른, 그러니까 사리사욕, 사심 이런 거 없는 그런 국민들이 선택한 정치인들을 위해서 싸워야죠. 언론인이든 아니면 국민들한테 선택은 못 받지만 그래도 정치권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정치인이든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국민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이 힘이 있나 뭐가 어쩌나 그런 거 다 떠나갖고 국민을 위해서 그게 원칙이라야죠. 마치 우리 어준 총수님이 문서를 위조는 왜 하냐? 원본을 구할 수 없을 때 위조를 하는 거다. 그걸 까먹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냥 원본이 그냥 구할 수 있는데 위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예? 똑같은 거예요. 국민이 질 수 있죠. 예? 얘네들이 이 글로벌 엘리트들이 운영한 이게 얼마나 간악하고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돈, 조직, 정보력, 언론, 장악 다 하고 있고 얘네들이 얼마나 힘이 센데 가진 거라고는 1인 1표밖에 없는 국민들이 질 수 있죠. 그러니까 국민이 이길 거다. 이것도 아니고 국민이 이길 것을 믿는다. 이것도 아니고 그 전에 가장 앞서서 국민을 위해서 움직여야죠. 국민과 함께. 언젠간 이기겠지만 그게 우리 살아있을 때 이기든 지든 그게 뭔 상관입니까?
이재명 죽이기는 2012년 4월에 시작됐죠. 이때 이제 동원된 사람이 이 김부선 씨하고 그다음에 너무 죄송하지만 우리 지사님의 형수이신 박인복 씨. 이분은 왜 그랬을까요? 그 손 아래 동서에 대한 시기 질투 폭발인가요? 이해가 안 갑니다. 좀 아니면은 남편을 그렇게 그 너무 오래전에 병들어버린 남편을 병들었다고 인정하기엔 너무 억울해서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같이 살면서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정신과 치료가 동시에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건가요? 아니 얼마나 사람이 잔인해지면 외국에서 뭐 터키인가 어디서 결국은 자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김혜경 여사님 너무 힘들게 만들었던 그 뭐 성남시 새누리당 청년 어디 뭐 당원이라고요? 그 딸하고 그렇게 둘이서 아니, 외국에서 그 아픈 사람을 내버리고 자기들만 귀국을 합니까? 그래놓고 정신병원에 보내버리고. 이 아줌마는 왜 여기 얽혀 들어갔죠? 약 했으니까 그러죠. 약이요, 약. 마약. 그렇지 않나요? 약점이 있을 때 얽히잖아요. 이게 비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기역, 지읒, 이응 이렇게 써놨죠. 누구 얘기하는 건지 다 아시겠죠? 며칠 전에 그 내가 사랑하는, 내가 이뻐해 마지 않는 유시민이가 이 광녀? 아무튼 이 사람 이름을 부르는 걸 보고 와 진짜 갑분싸 되던 갑분싸 되던 그분이 비교가 됩니다. 특징이 뭐죠?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얘기가. 거짓말인 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짓말만 골라서 했다. 김부선이가 소설 써가지고 그 이재명 죽이기에 동참했던 그게 결국은 거짓말이라는 게 증거 동반 입증될 수밖에 없는 거짓말들만 골라서 했더라. 딴 거 다 떠나서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입니다. 뭐 보니까 누가 각본을 써줬다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고요. 그런 거에서 각본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 약에 취해갖고 헬렐레 발렐레 할 때는 모르겠지만 제정신일 때는 되게 똑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조국 죽이기가 언제 시작됐나 이런 거를 막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2011년의 작전이 그러니까 시나리오 이거는 내가 이뻐하는 유시민이 쓰는 말이죠. 시나리오가 한번 그려졌는데 이때는 동양대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동양대하고 관계가 있는 이거가 이제 그 표창장 위조 공모 이래가지고 부산까지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대 그다음에 표창장 위조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제가 그 익성이라는 회사 이름을 써놨는데 그냥 뭐 편의상 조국 펀드라고 불러보면 조국 펀드를 놓고 시나리오는 언제 구축됐을까요? 2016년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럼 이때 특징이 뭡니까? 2012년 대통령 선거 한 해 전. 그 다음에 2016년 대통령 선거 한 해, 2017년 스케줄대로 하면 이때 3, 4, 5, 6, 7. 2017년 대선 한 해 전. 그죠? 왜? 이재명은 뭐 이재명대로 크면 골치 아프니까 일단 시작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재명 죽이기를 시작을 하면서 주범을 문재인으로 몰아가면서 엮으려고 했던 걸로 보이고요. 그게 확실하죠. 여기 이제 그 전해철이 주도하는 극문 똥파리들이 여기 대거 투입됐었잖아요. 조국 죽이기는 제가 기억하거든요. 이때부터 그때는 저는 이 조국 장관님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뭐 지지 연설 문재인 후보 지지 연설을 하는 걸 보면서 그때 아마 처음 뵌 것 같아요. 제가 이분을 눈여겨보기 시작한 거는 2017년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
파파이스였나요? 아니면 그 다스베이다였나요? 거기 나오셔가지고 간철수를 양아치라고 부르던 때. 그 되게 점잖은 분이 어떤 사람을 놓고 그것도 공인을 양아치라고 부르더군요. 양아치입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때 하신 얘기가 그 민주당 뒤흔들기 그때 박지원 저도 참 맹꽁인 게 박지원이 애국자인지 아닌지 그거를 제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애국자예요. 간철수하고 해갖고 그때 막 난리치고 그때 상황은 잘 모르지만 대통령 선거 때 무슨 그 녹취록 조작해가지고 간철수 이렇게 해갖고 문재인 흔들기 하면서 그 녹취록 들이대고 뭐 그 우리 대통령님 아드님이 미국에서 이랬다 저랬다 갖은 육갑 다 떨 때 그때 박지원도 같이 그랬잖아요. 아우 이렇게 진짜 제가 맹꽁이에요. 지나간 걸 까먹어요. 어쨌든 왜 그 문재인 대통령님을 그렇게 적극 지지하는가, 꽉 믿는가, 그 얘기를 그날 같이 그때 출연했을 때 같이 했거든요. 그 2015년인지 6년인지 그때 당내에 난리 났을 때 조국 장관님 그때 당시 조국 장관님을 뭐 무슨 비대위장인가요? 직함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맡기시길래 그때 제가 하는 일에 문재인 그때 당 대표셨나요? 아무튼 대통령께서 간섭을 하시면 안 된다 그랬던가 뭐 그랬더니 그 이후에 6개월인가가 지나도록 전화 한 통을 안 하셨대요. 맡겨놓고. 그래서 믿는다고. 아이고 같이 갈 것 같으니까 2011년 뭐 이럴 때 엮어놓고 뭐 그 다음에 그 뭐 동양대하고 이렇게 엮었겠죠. 그 다음에 또 대선 후보로 나오시니까 지금 난리 버거지가 난 조국 펀드하고 이제 막 엮어놨죠. 그러면 제가 다시 이름을 부르고 있는 우리의 유재일 씨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느꼈던 게 유재일 씨가 문재인 대통령을 쳐다보고 국민을 쳐다보는 스타일이 아니죠. 자기가 유시민가라고 자기는 굉장히 그 뭐 엘리트, 얘네들 엘리트 이런 뜻이 아니라 되게 머리가 좋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멍청하다? 뭐 잘 모르기 때문에 계몽주의. 그 계몽주의라는 게 그게 나쁜 거거든요. 그 문자가 없을 때 문맹률이 90%가 넘고 뭐 95%가 넘을 때는 사람들이 정보를 받아볼 수 없으니까 이것저것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뭐 브나로든지 뭐 브나드론지 그 러시아에서 그 민중 속으로 그랬을 때 그 농민들 속으로 쫙 그 배운 사람들이 가가지고 선은 후 이렇고 후는 이렇고 막 그랬던. 아니 지금 요새 세상에 더군다나 인류가 만든 그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간단한 문자인 그 한글을 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뭘 가르쳐요. 거짓말이나 하지 말고 사실만 똑바로 전달되면 전부 다 판단력 있다고요. 그리고 잠깐 동안 헷갈릴지 몰라도 집단지성으로 다 뭉치면은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그 계몽주의 이런 거를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는 그게 이제 엄청 위험한 거고 매우 그 찬란한 그 진짜 화무 11홍, 화무 2일홍에 해당하는 착각인데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좀 그게 제일 걱정된달까 뭐 주제넘게 그런 면이 있었죠.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로 가는 겁니다. 정치인이 이따우 소리를 생각을 하면서 헷가닥하고 그 삐그덕하게 되는 거는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모자라기 때문이에요. 국민이 이길 거기 때문에 국민 편에 붙어야 된다. 이거 이전에 국민을 위하는 사람만이,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나란 일을 하겠다는 생각이 흔들림 없는 사람만이 그, 그 적폐 정치인이 아니라 진짜 정치인, 우리는 다 민주당 편이니까 민주당 정치인이 돼야죠. 그렇지 않고 그게 약하면은 이딴 식으로 하면서 뭐 여시제가 됐든
어디가 됐든 거기 이제 엮이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엮이죠. 아, 내가 이렇게 국민을 위한다. 그래, 문재인 보디가드다. 문재인 편이다. 이런 얘기를 고래고래 부르자다가 나만 밟히고 죽되는 거 아닌가. 아니, 무슨 국회의원 하면서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월급 받으면 됐지. 뭘 더 어쩌겠다고. 죽이 되면 어떻고 밥이 되면 어떻습니까? 유재일 씨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는 우리 유재일 씨는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오랜만에 오늘 유재일 씨 방송을 좀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저런, 그러니까 그 전에도 언뜻언뜻 본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 고뇌하는 인자들 그런 느낌이 나니까 오늘도 또 봤죠. 좀 전에. 그러니까 그 새날에 나오시는 마차님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쁜 하늘색 머리띠하고 나오셨던데 새날 마차님 얘기도 너무 하고 싶은데 뭐 지금은 좀 이 맥락에서 말씀드릴 틈이 없는 것 같으니까 계속 유재일 씨 얘기를 해보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동포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이 왜 김부선을 고소를 안 하실까요? 뭐 같이 엮이니까 그냥 놔두겠죠. 이 사람은 댓글인가 어디서 한번 이 여자가 왜 그러나 도대체 왜 그렇게 이재명 지사님을 못 잡아먹어서 그야말로 돈 상태가 돼갖고 그렇게 미친 짓을 하고 다니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어떤 댓글에서 이재명 지사님이 그 세 번째 남편인가 뭐 이혼 소송했나요? 아무튼 법정 대리를 하신 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는 얘기가 그런 것 같다라고 써 있던가 그런 것 같다는 얘기가 있다고. 근데 그때는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봉침 목사가 어쨌네 저쨌네 이러면서 그것도 소송에서 패소했잖아요. 이렇게 SBS하고 막 그러는 게 뭐 사회 부조리를 파헤치고 자기들을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양면성 이런 거를 주제로 너무 오랫동안 살다가 소재거리가 떨어져서 그런지 아유 내가 왜 이런 생각까지 해야 되죠? 어우 밥맛 떨어져. 아우 진짜 구더기 5천만 마리 제 몸에 붙어 있는 것 같네요. 이 사람 빼고 그럼 지사님이 왜 김부선을 고소를 안 하시나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하거든요. 어쩔 수 없었다. 잘했다 못했다를 다 떠나서 낚이고 엮여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를 이해하고 안타깝고 마음 아파서 가만히 계시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내용의 얘기를 지사님이 진작에 하셨고요. 그럼 이 또라이 아줌마 때문에 고생하신 게 얼만데 우리 여사님하고 지사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1년 가까운 세월 동안 시달렸는데도 고소를 안 하십니다. 왜? 2016년까지는 고소 하까하까 막 이러셨었죠. 근데 그때도 이제 맘 아프고 뭐 자꾸 사과하니까 지나가셨었는데 이 판 다 끝났는데 왜 고소를 안 하시나? 이 아줌마가 어떤 이유 때문에 결정적인 건 약입니다. 약. 대마초 뭐 이런 거요. 그렇게 엮였는지 아시니까. 그리고 이 아줌마는 자기 혼자 죽을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냅두고 김영환이 2018년에 이제 가만히 냅두니까 김영환 마눌님께서 뭐 비누 7개인가 들고 와갖고 몇 시간을 여기에 해달라고 자긴 진짜 끼어들 생각 없었는데 여기 해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자기를 붙들고 빌었다라고 또 확 떠들어 버렸죠. 조국 죽이기 이 상황에서 유재일 씨가 오늘 이름을 부르더군요. 이찬진이라는 이름이 나왔고 정상훈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여기로 가기 전에요. 그러면은 지금 마리오네트처럼 꼭두각시처럼 단기
즉 조국과 윤석열의 대결 구도로 놓고 윤석열이 검찰 쿠데타 뭐 어쨌든 검찰 쿠데타라고 부르든 부르지 않든 이 난리를 치는 이쪽에 활용되는 이거는 진행형이잖아요. 아직도 활용되고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활용된 그러니까 이 상황이 아무래도 우리 조국 장관님 이 펀드를 둘러싸고 나오는 얘기들이 너무 이상하니까 그 익성이라는 데가 왜 나오고 도대체 여기 이제 이 되게 중요한 이름을 불렀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쇼당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유재일 씨는 저는 돌아오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생각한 게 내 판단이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해서 돌아오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갖고 그 뉴라이트 밭이 돼버린 그 삐까번쩍한 서울대 연고대 뭐 학생들 그 다음에 그 1000명 조국 반대 성명 낸다는 1000명 그것도 이제 뉴스공장에서 그 김완 기자 그 한걸레 에 계시는 김완 기자가 그게 누군가 이렇게 뒤져봤더니 거기 이제 뭐 동성애 반대 무슨 뭐 기독교 어쩌고 거기서 그거 뉴라이트거든요. 제가 이분이 유재일 씨가 계속 그 김영환만 물고 늘어지면서 옛날 그 주사파들만 뉴라이트로 계속 그 한정 짓고 그 종교계하고 학계에 들어가 있는 그 진짜 무시무시한 정말 뉴라이트 얘기를 너무 안 하길래 근데 그게 알고도 안 한 거겠죠. 지금 돌이켜보면. 근데 그 낙성대 경제연구소뿐만 아니라 거기에 소속이 돼 있든 아니든 그 2014년 예를 들면 2014년 그 세월호 광장에서의 그 일베들의 그 무시무시했던 그 정말 그 사람을 10번도 넘게 죽이는 그 폭식 투쟁 그때 일베들만 한 게 아니라 그 무슨 뭐 자유 청년 연합도 아니고 대학생 연합도 아니고 아 무슨 그 연합이니 뭐니 단체들 이름이 너무 많아갖고 헷갈리는데 근데 어쨌든 그 단체의 장이 연대 경영학과 재학생이었는지 졸업생이었는지 그랬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 그 단체의 지도교수가 연대 정외과 교수 하나, 연대 사회학과 교수 하나, 그 다음에 강원대 정외과인가? 그렇게 3명이었다고요. 지도교수, 그 단체 그 이상한 어용 냄새 풀풀 나는 그 학생들 단체의 폭식투쟁을 주도했던 그때 그 단체의 지도교수가 어떻게 대학이 한 대학도 아니고 강원대까지 합쳐갖고 연대랑 이렇게 세 명 중에 2명이 연대였다고요. 그렇게 넓은데요. 그렇게 다 잡혀 있다고요. 뭐 사사카와 재단에서 돈 받고 어쩌고. 그러고 기독교계에서도 그 꼴보수로 움직이는 대형 교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뉴라이트 입김 쏘여갖고 동성애 이런 거, 동성애 반대 찬성 이런 거에 나서고 그러는 그 더군다나 의대 교수들하고 같이 그래서 뭐 동성애로 퍼지는 에이즈가 어쩌니 저쩌니 이딴 거 하는 집단 이렇게 그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쪽은 뭐 진보연하고 그 다음에 박근혜 그 태극기 집회에 동원되는 쪽은 그 보수연하면서 그 똑같은 것들이 컨트롤 타워가 똑같은 것들이 진보 보수 이래갖고 서로 시끄럽게 한다니까요. 서로 시끄럽게. 그러니까 박원순 이런 데서는 심상정 유시민 박원순 이런 데서는 퀴어 축제 이런 거 막 거들고 뿌리가 똑같은 것들이 진보 기독교 단체 거기서는 뭐 성경에서 요딴 거 저딴 거 해갖고 뭐 엄청 꼴값 떠는 줄 척하면서 동성애 반대를 하면서 여기 또 그 종교 통합운동 에큐메니컬 무브먼트 이딴 짓 하는 애들은 또 동성애 찬성하고 몇 겹으로 그렇게 이 그 컨트롤 타워 이 토너먼트 이거를 돌리는데요. 여기서 단기 작전 세력으로 그렇게 조국과 윤석열을 대결 구도로 놓고 막 활용이 되어 온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그죠? 여기 동원되는 게 친문 유튜버들이라고요. 친문 유튜버들. 제가 이 방송도 말씀 막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유재일 씨를 계속 이제 막 방송에서 뭐라고 많이 그래서 이준석하고 노니까 재밌나요? 막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궁합이 잘 맞습니까? 이러면서도 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그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용디 전도사님도 어느 날 실방에서 그 뉴스 브리핑 때 이런 얘기 하셨었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실수를 하잖아요. 인자들이 다 거기서 거깁니다. 진짜 여기를 휘두르는 그야말로 악마적인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극소수 한 줌의 그 나쁜 놈들, 글로벌 엘리트, 네오콘 엘리트들이 진짜 대행 세력, 예를 들면 유시민 같은 애들, 그 다음에 그 유시민 재단에 아직도 이사로 있죠. 그 전해철 같은 애들, 정말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모르겠습니다. 그런 몇 명을 빼놓고는요, 다 거짓말로 다 휘두른다고요. 그러면 그 마리오네트, 그 꼭두각시들이 다 어때요? 뭐지? 물뽕의 역할이 그런 거라면서요.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정신을 잃고 그 꼭두각시처럼 휘둘리게 된다. 그래갖고 무슨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 물뽕에 당한 피해자들 보여줄 때 이럴 때 이렇게 줄 갖고 막 휘두르면 그대로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고 제가 진짜로 정말 좋아하는 줄리아 로버츠가 나왔던 그 백설공주에서도 보면 줄리아 로버츠가 이렇게 막 마술 부리면서 그 끈에다가 인형 묶어가지고 막 이렇게 흔드니까 그 꼭두각시들이 막 나타나갖고 실제로 나타나서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 백설공주 일곱 난장이 막 쫓아다니 그렇게 활용이 됐었죠. 그럼 지금 여기서 그러면 유재일 씨가 하고 있는 건 뭐죠?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어제 방송에서 이찬진 하고 정상훈이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유재일 씨가 지금 조국을 둘러싼 이 조국 펀드, 그러니까 이쪽을 공부를 나름 많이 하고 있었고요. 이게 어떻게 돌아간 건지 절대 모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진짜 이재명 죽이기 이 시나리오, 이 작전에 그러니까 동원됐든 결국은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손해본 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본인 말로 자기는 진짜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고 그랬다 치더라도 어쨌든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일 수밖에 없죠. 사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증명될 수 없는 거짓말이 아니라 그 증거가 드러나서 증명될 수밖에 없는 거짓말들만 골라서 했던 거. 아문대 무슨 지방대 경북대인가? 그런데 사진 찍는 그 기자분 사진을 띄우질 않나 별쇼를 다 했죠. 똑같이 비슷한 상황 돌아오고 싶다. 그러면서 이름을 불러준다. 그러니까 무슨 지금 조국하고 윤총경을 엮으려고 하질 않나. 조국하고 태양광하고 엮으려고 하질 않나. 별별 소리가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부르는 이름 이찬진. 이찬진은 누구죠? 아레아 한글 했던 우리나라 IT 업계의 천재라고 불렸던. 그래서 김희애라는 탤런트하고 결혼을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아마 새누리당인가 이쪽으로 공천을 받았던가 어쨌던가 그런 얘기도 막 떠돌았었죠. 그러다가 컴퓨터 업계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주도에서 무슨 회사를 차렸다 이런 얘기도 들렸었고 근데 어디더라 저는 까먹었는데 똑같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재일 씨가 얘기해 주는 거에서 이분이 자동차 배터리요 전기 자동차하고 관계가 다 돼 있잖아요. 거기 관심이 있었다. 그 회사인지 어쩐지 이름이 되게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둘러싸고 2016년부터 펼쳐진 작전에서 온갖 더러운 쓰레기를 다 여기다가 이제 갖다 붙여야 되잖아요.
거기에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강용석이 진짜 내가 정말 별별 얘기를 다 해야 되네. 무슨 맘인지 뭔지 하고 한참 난리 났을 때 김희애 이름 막 튀어나왔었잖아요. 왜? 애들을 학교를 똑같은 데를 보내서 그 무슨 기숙학교였나? 되게 비싼 학교죠. 그 특목고 자사고 그런데요. 그 같은 학부모였기 때문에 뭐 술 친구였대나 어쨌대나 그러면서 강용석이 막 방송 많이 탈 때 김희애가 물 들어올 땐 노저어라 그런 천박한 표현을 어떻게 그렇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쓰고 살죠 다들. 아 진짜 정말 조물주 위에 건물주고 그러고 암몬신 그 아멘이라는 말에 기원이 됐다는 암멘신인지 암몬신인지 만몬신인지 뭐 그 돈이요 돈.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정상훈이라는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갖고 제가 막 검색을 해봤더니 어머 딱 뜨는 게 저기 되게 웃긴 그 뮤지컬 배우요. 되게 그 코믹한 연기하시는 분이 딱 나오길래 진짜 깜짝 놀래갖고 이건 말도 안 돼. 이분이 그랬을 수가 없어. 막 이러고 있었더니 그 다음으로 나오는 이름이 뭐 투자자래나 펀드래나 뭐래나. 근데 이 정상훈이가 윤총경한테 조국이 투자하는 거다. 뭐 조국이 관계가 있다. 이러면서 여기에 뭐 5천만 원을 윤총경이 투자하게 만들었대나 어쨌대나. 이렇게 다 해놓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 해놨다고요. 시나리오. 그러니까 내가 이뻐하는 유시민 왈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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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얘기로 하면 작전이죠. 올가멜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추리소설을 씁니다. 그러면 그래서 동포 여러분 제가 이제 손석희 앵커를 믿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를 거북스러워 하시는 이제 그러신데 줄타기는 제가 이제 손석희 앵커하고 그다음에 우리 어준 총수님하고 줄타기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어준 총수님 드디어 용디 도사님 이제 더 이상 못 참고 어준 총수님 공개적으로 까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젠 편 안 든다고. 이재명 지사님 얘기 안 한다고 심지어 김어준도 얘기 안 하고 있다고 막 화내던데. 아이고 줄타기를 왜 하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놓고 사실보도가 불가능할 때 그렇게 줄타기를 하면서 암시하는 방송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보다도 이 작전을 꾸미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충적이고 게다가 이제 옛날 운동권들 옛날 지하 조직 5를 돌리는 그런 게 같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극단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뭐 몇 번 드렸는지 어쨌든 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런 각도에서 봤을 때요.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왜 팍스의 션 해너디가 없는 게 너무 슬프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지만 생각해보니까 그게 좀 불가능할 수가 있는 게 거기는 그냥 미국은 정말 어떤 외세에 의한 작전 세력들이 투입돼 있고 뭐 나라를 벗어나는 배후 세력 같은 게 있지가 않고 지네 본토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바마 힐러리가 트럼프를 엮으려고 어떻게 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엮으려고 했다라는 폭로가 다이렉트로 가능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미 제국주의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네오콘 엘리트 세력들도 들어와 있고 홍석현을 통해서요. 제가 맨날 부르잖아요. 홍석현, 이해찬, 유시민 이렇게 부르는 그러니까 부엉이들 친노친문이고 다 떠나서 부엉이들요. 이해찬이 대장 부엉이인 부엉이, 그다음에 유시민 재단 이런 쪽. 그다음에
오리지널 오리지널 토착 왜구 세력, 그 이명박이 돌리던 영포 라인이 다 장악했던 그 뭐 국정원 아니면 여의도 연구소 뭐 이런 데서 몇 겹을 중층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기독교 세력이니 뭐 지식인 세력이니 다 끼워 넣어갖고 막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모든 증거 같은 게 취합이 되기 전에 저처럼 저야 뭐 아무것도 제 몸 하나만 조심하면 되고 뭐 제가 뭐라고 떠들든 어차피 뇌피셜인데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무슨 지금 그 유시민 같은 그 전 세계적, 아니 전 세계는 몰라도 대한민국 거물이 구독자 500에 조회수 100짜리 이런 유튜브를 걸고 넘어진다는 게 너무 쪽팔리지 않습니까? 그래서도 손을 못 댈 거예요. 이거를 뭐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만만 분의 하나 강물 아줌마라는 어떤 또라이 아줌씨가 별 헛소리를 다 떠들고 있다. 이걸 알면 어쩔 건데요. 자기 무슨 위신 떨어지게 이 여자 미쳤다 이러고 고소할 거예요. 어쩔 거예요. 에?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저는 손석희 앵커를 믿고, 그리고 뭐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유재일 씨가 이렇게 중요한 이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요. 근데 유재일 씨가 돌아오고 싶